안녕하세요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우리가 흔히 쓰는 부처라는 단어 안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. 한국어 단어 하나가 일본어로 건너가서 어떤 비밀을 품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. 자,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일본어로 부처를 뜻하는 말, 호토케 있잖아요. 근데 이 단어의 뿌리가 놀랍게도 고대 한국어인 부처에서 왔다는 주장이 있거든요. 아니,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? 그럼 첫 번째 가능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이건 말이죠. 하나의 단어가 바다를 건너가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다는 아주 흥미로운 직접 변형 이론입니다. 이 이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. 옛날 한국에서 쓰던 부처라는 말이 일본어로 전해졌는데 거기서 그냥 쓰인 게 아니라 일본어의 발음 법칙에 맞게 뭐랄까 옷을 싹 갈아입었다는 거죠. 자, 이 놀라운 변신 과정을 한번 보세요. 정말 재밌습니다. 첫 번째, 부의 브 발음이 호의 흐 발음으로 좀 더 부드럽게 바뀌었다는 거예요. 언어가 다른 나라로 전파될 때 이런 현상은 꽤 흔하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게 핵심인데 한국어의 받침, 드 있잖아요. 이게 일본어에서는 독립된 음절이 돼야 해서 토라는 소리로 똑 떨어져 나온 거죠. 그래서 부처가 호토가 된 거고요. 마지막으로 처는 캐로.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니까 부처가 정말 감쪽같이 호토케가 되는 겁니다. 와, 퍼즐 조각에 딱 들어맞는 느낌이죠?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론의 결론은 아주 강력합니다. 우리가 아는 일본어 단어 호토케가 사실은 한국어 부처의 또 다른 모습. 그러니까 일종의 후손이라는 거죠. 자, 여기까지 들으면 아, 그렇구나 하고 모든 게 풀린 것 같잖아요?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? 진짜 비밀을 파헤치려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. 한 걸음 더 깊이 이 이야기의 진짜 뿌리를 향해 들어가 봐야 해요. 바로 이 질문입니다. 부처가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치기 전에 그럼 도대체 그 부처라는 말, 오늘날의 부처라는 말은 과연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? 이 질문 하나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게 됩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이론입니다. 이 이론은요, 한국어와 일본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된 어떤 공통의 뿌리, 즉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. 놀랍게도 15세기 우리 문헌을 보면요, 부처가 지금과는 조금 다른 부처라는 형태로 쓰여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부처라는 단어의 기원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글쎄 고대 인도의 언어 바로 산스크리트어 붓다에서 왔다는 거예요. 우리가 순우리말처럼 썼던 단어가 사실은 아주 머나먼 곳에서 온 말이었던 거죠. 이 흐름도를 보시면 그 여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모든 것의 시작은 산스크리트어 붓다였어요. 이게 옛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당시 사람들이 최대한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려고 이라는 글자를 사용했고요.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부처라는 형태로 자리를 잡습니다. 그러다가 우리말에서 트 발음이 이 계열 모음 앞에서 차어로 바뀌는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요. 우리가 가치를 가치라고 발음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. 그래서 부처가 지금 우리가 쓰는 부처가 된 겁니다. 이건 완전히 한국어 안에서 일어난 뚜렷한 진화 과정이에요. 여기서 잠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. 우리가 부처님 할 때 부처랑 편지를 붙이다 할 때 붙이다는 소리가 비슷하잖아요.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. 하나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외래어, 다른 하나는 붙게 하다는 뜻의 순 우리말에서 온 거죠. 언어의 세계가 이렇게나 정교합니다. 자, 이제 두 가지 이론을 모두 살펴봤습니다. 정말 흥미롭죠? 그럼 이 두 가지 길을 한자리에 놓고 비교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면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. 첫 번째 이론은 시작점을 한국어 부처로 보고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넘어가는 과정에 집중하죠. 반면에 두 번째 이론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산스크리트어 붓다에서 시작해 이 단어가 한국어 안에서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설명합니다. 즉, 호토케가 부처의 자손이라는 시각과 부처라는 단어 자체가 붓다의 자손이라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. 그러니까요, 결국 우리는 하나의 단어를 두고 전혀 다른 스케일의 두 역사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.
하나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 사이의 직접적인 언어 교류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보여주고, 다른 하나는 불교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문화적 흐름 속에서 각 언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쩌면 진실은 이 두 이론 중 하나가 맞고 다른 하나가 틀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어쩌면 이 두 역사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 아닐까요? 단어의 여정이라는 건 단 하나의 지도만으로 그려낼 수 없는 수많은 길이 겹쳐진 역사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은 이 단어의 진짜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